지금 강훈식 대선기획단장이 좀 사과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방식이 그거죠. 저 취준생입니다. 대통령 취준생. 그래서 국민 면접관들이 면접을 받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김경률 회계사를 딱 집어넣었는데 난리가 났잖아요. 사실 이 김경률 회계사를 빼는 게 맞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빼는 게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후에 사과하고 빼는 게 그러니까 국민 경선 면접관 선정에 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아, 그건 잘못 뽑았다. 잘못 뽑았다. 왜냐하면 아니 그러면 훨씬 더 국민 경선 면접단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느냐? 그렇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논란을 빚으면서 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송영길 대표도 지금 당을 완전히 장악한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경선이 어떻게든 흥행을 해야 더불어민주당도 지지율이 올라가고 이게 컨벤션 효과가 있는데 그럼 김경률 회계사가 조국 흑서를 또 네. 작성을 했던 참여를 했던 또 인물이고 그렇다면 이게 전혀 더불어민주당의 이 당 운영 방향하고는 다르다고 봐야 되잖아요. 왜냐면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그렇다면 아니, 쓴소리를 하더라도 얼마든지 쓴소리를 민주당의 정체성과 가치 내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미 이런 논란이 되잖아요. 벌써부터. 그러니까 쓴소리를 하는 다른 인물이 왔을 때는 별 문제가 안 될 것도 김경률 회계사의 경우에는 시작도 하기 전에 들어가기도 전에 왜 그래? 이런 반발이 또 민주당 당원과 지지층으로부터 쏟아지거든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 면접이라고 이 소위 좀 참신하게 좀 기획을 해서 취준생 모드로 해서 면접관들이 면접을 보는데 면접관이 다 마음에 들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 100명 중에 뭐 보수 진보를 반씩 나눈다 그래도 보수도 국민이고 진보도 국민 아니에요. 그럼 이쪽에 있는 좀 반대되는 사람 얘기를 듣고 면접을 한번 보는 거 이게 오히려 전 참신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김경률 회계사를 그대로 쭉 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아니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제가 한 말씀만 더 하자면 아니 그러면 김경률 회계사가 참여한 조국 흑서라는 책이 있잖아요. 네. 그 책 읽고 참고하면 되죠. 굳이 당사자를 불려다가 얼마나 그러면은 매체에서도 주목하겠어요. 김경률 회계사가 어떤 후보에게는 무슨 이야기를 한다. 저기 추미애 전 장관은 또 조국 전 장관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미애 전 장관에게는 김경률 회계사가 어떤 질문을 하는데 이게 집중 조명이 돼요. 그럼 인기가 많아지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가지니까. 아니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논란을 빚고 그런 흥행을 하는 것이 이 국민 면접단이라고 하는 참신한 또 이 경선 흥행을 위한 카드를 만들었는데 그렇게까지 가야 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경선 흥행이라는 것은 논란을 빚는다고 흥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그런 논란과는 상관없은 김혜영 전 최고위원이 오히려 더 김혜영 전 최고위원이 상당히 쓴소리를 했잖아요.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해서도. 선거 악으로 볼 때 자기는 선이고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악이냐. 얼마든지 이럴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굳이 그런 인물이 있는데 논란이 있는 아니 그러면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백 변호사께서 생각하실 때는 그럼 아예 면접단을 자 김경률 회계사 그 다음에 뭐 진중권 교수 원래 진중권 교수한테도 연락했대요. 그 다음에 검태섭 의원 이렇게 구성을 하면 전 의원 이렇게 구성을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섞어 놓으면 좋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걸 아니 그러면 오늘 날 왜 부른 거야? 그러면 아예 또 저 완전히 그냥 저기 진보 꼴통이든 보수 꼴통을 불러서 하면 되지. 지금 우리 저처럼 이렇게 객관적이고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의견을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의견하고 이제 막 섞어서 얘기하는 거지. 그럼 김태현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는데? 나? 네. 강훈식 머리 좋잖아. 머리 좋죠. 저희랑 동갑 친구예요. 강훈식 의원이. 강훈식 의원. 네. 강훈식 의원은 재선위원회 원래 제가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아요. 예전에 저기 손학규 대표 때 특보할 때도 큰 선거 많이 치러봤고 원래 정치 컨설팅 원래 정치 컨설팅 펌 출신이니까 컨설팅 출신이니까 잘하잖아요 판을. 그러니까 저는 송 대표가 충청도 출신에 젊고 스마트하고 선거를 많이 실무를 뛰어본 강훈식 의원을 대선기획단 단장 시킨 거부터 뭔가 노림수가 있구나. 근데 강훈식 의원이 김경률 회계사 시켰을 때 그 계산 못했겠어요? 다 했어요. 왜 했겠냐는 거지. 사실은 민주당의 대선 순위랑 간단해요. 조국의 강을 건너야 돼. 국힘은 탄핵의 강을 건너야 돼. 제가 볼 때 건넜어. 왜? 준스톤이 건넜어요. 대구 연설로.
건넜어요. 그러면 조계강 건너야 된다. 난 얘기는 뭐냐? 어차피 국힘 고수 지지자들은 조국의 강을 건너면 안 찍어. 어차피 안 찍어. 건너든 안 찍는 건너든. 사람은 그냥 찍어. 문제는 김경률, 진중권 이 사람들처럼 조국 사태 이후에 민주당에 등을 돌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대선 이기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이 안 돌아와가지고 결국 서울시장 재보선 어려운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데리고 오려면 그 사람들의 시각으로 하는 질문에 답이 돼야 된다고요.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무슨 조국 수거 검찰 개혁 경선 백날 해봐야 본선하면 안 돼. 그러니까 결국 김경률의 질문, 진정권의 질문 이걸 돌파해내야 본선에서 이긴다. 그게 강훈식 의원이 노린 거 아니었을까? 근데 그게 그냥 좌초돼 버렸네. 질문은 중요해요. 네. 질문은 중요한데 그러니까 선정되기 전부터 논란이 된 거잖아요. 김경률 그렇죠, 회계사도 그렇죠. 그렇고 진중권 전 교수한테 전화를 걸었는지 안 걸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는 아쉬운 건 민주당은 그 정도 플렉서빌리티는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욕을 먹더라도 그래야 대선 이기지. 왜냐면 어차피 민주당에서는 우리 김태현 변호사한테 전화를 하면 돼. 아, 여기 가면은 뭐 김태현 변호사가 나는 뭐 그 정도 급이 아니니까. 아니야. 어? 훨씬 더 쓴소리를 할 수 있고 더 보면은 이 심도 있어. 깊이가 있어요. 그럼 없어요. 김태현 변호사가 가면 되지. 그렇다고 해서 김태현 변호사께서 뭐 TV나 방송에서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조국 흑서까지 쓰지는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조국 흑서는 아니, 너무 심했다. 아니 조국 전 장관하고는 또 동문이야. 그러니까 김태현 변호사는 지금 너무 동문들이 많아. 조국 그러니까 전 장관 학력고사 봤을 때 감독 들어왔다. 아직 이야기는 안 하는데 김태현 변호사가 스케줄이 바쁘면 제가 대신 나와도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아까 이야기 좀 마저하면 네, 하세요. 윤석열 전 총장은 아까 그 나는 보수다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 보수를 할 게 아니야. 지금 윤 전 총장에 대해서는 반사적 이익이잖아요. 그러면은 미국과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서 뭐 덕달같이 달려들어서 논쟁을 빚는 것 그럴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중도층이에요. MZ 세대를 생각을 해보면 본인의 의혹을 해명하는 것이 더 우선이야. 근데 본인의 의혹 해명을 안 하고 점령군 역사적 논쟁을 할 일은 뭐야? 이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본인이 보수적이라면 빨리 국민의힘 힘에 입당하면 될 거잖아요. 입당을 안 하는 이유도 이상해. 그러니까 권영세, 그렇지, 그건 나도 이상해요. 하태경, 우리 뭐 김태현 변호사 만난지 안 만난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거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안 해요. 이 역사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밀도 있게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참 이해가 안 됩니다. SNS에 올리는데 입당 여부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없어. 그리고 나는 이거 김태현 변호사께 여쭙고 싶어요. 뭐요? 2012년 3월 달에 김건희 씨와 결혼을 했어. 네. 그런데 장모와 관련된 이슈는 두 분이 법조인이잖아요. 네. 2013년에 이게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사위인 윤석열 잘 나가는 최강 검사가 몰랐을까? 아, 우리 요 얘기를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하려고 그랬어요. 이제 윤석열 총장이. 아니 근데 이게 궁금해요. 네. 궁금하고 그러면 당시에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를 수사했던 사람이 2013년에 네. 그 검사가 이 피의자의 또는 혐의가 있는 사람의 사위가 이름 세 글자 윤석열이다. 이걸 몰랐을까? 난 그게 궁금해. 그러니까 일단 그거는 제가 좀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어차피 의견은 또 이제 김태현 변호사 물어야 되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모가 1심에서 징역 3년에 법정 구속이 됐다는 거 저는 이거 굉장히 큰 악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취지가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요. 많은 대중들은 자세한 내부 속사정은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은 2015년에 공범들 다 기소됐는데 장모만 기소가 안 됐네. 15년이야? 기소 안 된 게? 기소가 안 된 거는. 그리고 슝 하고 지금 2021년이 됐는데 15년 아까 누가 잘못 얘기했구나. 맞아요. 그 15년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2021년에 갑자기 그때 기소도 안 했던 장모가 기소가 됐는데 거기다 심지어 법정 구속이 됐어.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는 좀 뒤에 뭐가 좀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윤 총장이 굉장히 악재인데 사실 저는 그 생각 들더라고요. 윤 총장이 그때 약간 귀향 갔을 때야. 그러니까 2015년 검찰총장이 아니었다고. 중앙지검장도 아니, 근데-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잘 돌파하면 이 부분을 가지고 돌파를 해야 되는데 걱정되는 건 많은 분들의 생각이 아주 단순하게 이분적으로 옛날에 무혐의, 지금은 유죄, 그때는 윤석열이 검사, 지금은 안 검사. 이제 이런 도식화가 될까봐 굉장히 사실 이게 악재가 될 거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근데 이게 들어요. 궁금한 게 우리 또 김대현 변호사께서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이잖아요. 여기요? 누가요? 여기 아니에요? 그냥 변호사 아니에요? 막 변호사 공부 못해가지고 검사를 할 수가 없었어. 저기 S그룹의 법무팀에 있다가 아 검사 출신이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에요. 공부 나 못하는 그렇게 알았다니까. 누가 그렇게 알아? 내가 그렇게 얘기한 적 있어? 형이 그렇게 알았지? 서울중앙지검 네. 검사인 줄 알았어. 그래서 아니요. 방송에서 이렇게 우리 김 변호사가 딱 나오면 약간 배경음악이 CG가 깔리는 것 같아요. 성적이 안 아니야. 좋아서 검찰에 못 가요. 예. 아니, 어쨌든 김 변호사께서 그래도 한번 많이는 알아. 이 예. 궁금증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뭐야? 무슨 궁금증? 지금 이 그 몰랐을까? 뭐가 궁금해? 윤석열 총장이 몰랐을까? 와, 2013년에? 아, 몰랐을 수 있죠. 근데 보통은 장모가 뭐 하는지 잘 모르지 않나요? 그런 게, 그러니까 뭐 이거 우리 남녀가 엄마가 뭐 하는지도 잘 어? 모르는 판국에. 아니 근데 네. 나이 50 돼가지고 어. 그러니까 나이 50에 이제 결혼하면서 만나가지고 뭐 두 사람의 연애 관계나 무슨 선 봐서 멸망을 했는지 그건 내가 모르겠으나 40살 10살 어린 여자랑 결혼하면서 어이 당신 엄마 뭐하지? 야 당신 엄마 조사 좀 해보자. 이거 힘들다고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럴 수 예? 그렇지. 뭐 그냥 엄마가 뭐 사업하세요 정도만 알지 그걸로 무슨 내가 무슨 뭐 밑에 수사관 귀 좀 좀 파봐, 시켜가지고 이렇게. 이건 불가능하단 그렇지. 말이야.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알았어. 그리고 나는 2013년부터 시작해서 2015년 불기소 났다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이요. 2014년부터 엄청 털렸다고. 사실은 박근혜 전 2015년에 대통령 대구로 그 예, 귀양 갔을 때요. 엄청 털려요. 사실 그 당시에 윤석열 전 총장이 당시 일개 검사가 아니라 검사장에 당시에 검찰총장이 그렇게 박통한테 맞았잖아요. 그건 2017년 대선에 윤석열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근데 지금은 왜 떴냐? 검사장이 검찰총장 때 맞으니까 이제 대선 후보가 뜬 거고 그때는 그냥 일개 검사할 때 맞으니까 덜 뜬 거지. 예를 들면. 그때 뜰래다 말다가 그때 이제 이번에 뜬 이미 거지. 그 검찰 내에서는 그러니까 검찰이요 어떤 게 있냐면 뭐 아는 사람들은 뭐 검사는 다 같은 편에 그러지만 기가 막히게 인사의 방향에 대해서 민감한 게 검찰인들아. 저기는 되는 집 안 되는 집. 여기에 줄 서야 그때는 올라가는지 안 윤석열이라는 올라가는지. 사람이 그리고 2015년이면 박근혜 힘 좋을 때잖아요. 이미 되구로 왜냐면 그 당시에 그 뭐냐 댓글 수사한다라는 거는 정권을 영린을 건드리는 거죠. 정권의 정통성을 건드리는 거니까. 그거 건드렸다 좌천됐을 때 검찰 내부는 아이고 저 양반 갔네 갔어 이거거든. 근데 굳이 거기서 윤석열 전 총장가 쉴드를 쳐준다? 아니었을 거로 봐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걱정스러운 거 뭐냐면 형님 투표를 뭐로 한다고 생각하세요? 투표를 저는 투표는 가장 머리로 해야 되는 행위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슴으로 하는 게 그렇지. 투표예요. 그게 걱정인 마음이죠. 거지. 투표는 가슴으로 하지 유권자들이 머리로 안 해. 저도 제가 지금 뭐 거의 하여튼 뭐 예전 생각해 보면 누구를 찍었다. 왜 찍었는지 이유는 몰라 난. 그냥이야 그냥. 이 사람 왜 안 찍어? 그냥 가슴이고 느낌이지. 머리로 딱 생각해도 저 사람의 우리 문학이 이게 방송을 아니거든. 보시는 분들도 그냥 보시나 봐. 진짜 아니 그냥 좋아서. 네. 좋아서. 아니 새 남자만 봐도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림 좋지. 그러니 어. 윤석열 총장가 그거를 뚫고 나가야 되는 거. 그게 관건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 대구지검 쉽게 말해서 거의 귀향간 수준이었고 아, 그리고 진짜 그때는 힘이 없잖아요. 그 당시 그 윤석열 검사의 그 민원을 들어줄 이유도 없고 그리고 이게 결정적으로 그때 무혐의였다가 이번에 유죄가 나온 결정적 이유가 있어요. 공범자들이 진술을 다 바꿨거든. 아, 네. 진술 다 바꿨어요. 물론 아쉬운 건 진술만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그때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데 기소를 못한 건 아쉽죠. 그건 좀 이상해. 근데 분명히 이런 사정 변경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더라도 에이 그래도 그게 옛날 검사였을 때 무혐의인데 지금 그거잖아. 이거를 지금 어찌 보면 윤석열 총장이 가장 경계하고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두 분이 보시기에는 장모권이 더 걱정돼요? 아니면은 배우자 아내 김건희 씨가 더 큰 이슈라고 봐요? 근데 아니, 앞에는- 그것도 궁금해. 아내 어떤 거 줄리? 아니 저는 이게 개인 신상과 관련된 거는 네. 저는 어떻게 보면 그건 유권자의 판단이에요.
나는 그건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 아까 우리 김 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마음인데 문제는 뭐냐면 결국 사람들이 볼 때는 도덕성이고 공정이거든. 그러니까 이 배우자 김건희 씨와 관련된 재산 형성. 그러니까 이게 뭐 재산이 뭐 수십억이야. 저 66억인가 그런데 윤 총장이 한 그러니까 2억 대고 이게 나는 나머지가 제일 다 궁금한 돼서. 거예요. 이걸 왜 깔끔하게 해명이 안 될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야? 재산 형성 과정? 뭔데 문제가? 뭐 문제를 제기해야지 해명을 하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그냥 돈 많으면 해명해? 아니 그러니까 이 돈 많은 많은 게 죄야? 아니. 그런 얘기잖아 지금. 내가 언제 그렇게 이야기했어? 이게 문제네. 이게 보니까 나는 돈이 많아서 이게 문제 된다는 게 아니라 봐요. 형성 자, 과정. 봐. 재산 형성 과정이나 예를 들어서 뭐 저 김건희 씨의 사생활 이런 걸 하려면 소위 말하는 장성철 버전 X 파일이 까야 돼요. 그렇잖아.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나는 도이치모터 이건 수사의 문제니까 별개의 문제고 그거는 이게 나와 있는 건 수사의 문제. 도이치모터스 뭐 주가 조작 어쩌고 저쩌고 그건 수사할 일이고 그다음에 또 뭐 있지? 뭐 장고 증명서 위조? 그거는 그럼 이제 공범이라고 수사 재판 뭐 해가지고 할 지금 또 일 문제고 그게 고발했지. 아니라 말씀하신 뭐 초기에 재산을 어떻게 형성해 이런 것들은 뭐 어떻게 이런 것들은 소위 말하는 그 X 파일이라는 게 까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못 갑니다. 아니, 뭐가 아니, 있는지 모르겠지만. 규명을 할 수 있잖아. 예를 그걸 들면 그러니까 규명.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박지원 나왔을 때 그 얘기한 건데. 궁금한 거잖아. 궁금한 거. 어떤 사람이 100억이 있다. 네. 네. 그러면 어떻게 100억 만들었나? 어떻게 100억이 재산이 100억이에요 그러면 나 이거 해서 이렇게 해서 나 100억이 됐어. 설명을 해야 되잖아. 아니 본인이 일단 설명은 무슨 예전에 뭐 주식해서 돈 벌고 이런 얘기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부족하다고 하면 뭐 민주당이든 누구든지 어떤 언론이든 간에 뭔가 문제를 제기하면 모를까 지금 거기에 대해 문제가 제기가 안 되는데 뭘 해명을 해요? 그거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66억을 부정한 방법으로 형성을 했는지 어떤 방식인지에 대해서 뭔가 문제 제기가 돼 있는 상황은 현재까지 아니니까 사실 그런 거죠. 그냥 결혼했는데 처가가 돈이 많아요. 나 잠깐 궁금한 게 있어. 네. 김태현 변호사는 왜 네. 윤석열 쪽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 같아. 저요? 꼭 긍정적으로 이해하려는 아니 것보다 그래서 저희가 뭐 묻고 싶은 네. 게 아니 김 변호사님이야 그런 게 없는 분이실 테니까. 그런데 그러면 김 변호사께서 보시기 우리 김 변께서 보시기에는 네. 윤석열 전 총장의 아킬레스건은 뭔 것 같아요? 아킬레스건이요? 역시 뭐 역시 처가의 문제, 감정의 문제. 왜냐면 X 파일은 상관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이미 상황이 정리됐어요. 그거는 사찰 프레임으로 받아버리면 지난주에도 박지원 변호사 얘기를 했지만 이게 못 가요. 문제가 실제 이타하다 민주당에서 까고 흔들 수가 없어요. 이미 윤석열 총재가 사찰회로 딱 방어벽을 쳤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 장고 판결이거든요. 그렇지. 근데 뭐 검사가 어떻게 기소를 했건 법원이 뭐 정치 판결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단 판결이 나왔어. 근데 이 항소심이 언제 나오냐면 1월 초에 나온다고 6개월이니까 구속기일치. 그럼 대선 두 달 전이에요. 하하. 여기서 만약에 무죄 이러면 모를까 또 유죄 이래버리면 오 막 이런 다음에 감정을 건드리는 거 그거 하나가 있고 도덕성은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뭐 많이 나온 얘기지만 결국 우리의 주머니를 어떻게 채워줄 것이며 예? 시진핑과 바이든이 전환리를 치는데 우리나라 국민 투표해가지고 우리는 누구를 해야 되나요? 양키, 짱깨 어딜 찍어야 되나요? 한번 뭐라고 그럴 건가? 예? 예를 들면 야 우리 지금 잠시 실시간 지금 600명이 야, 이거 근데 난리가 났네. 기록이에요? 박지훈 3배. 3배. 아이. 나 이거 너무 좋은 게 지금 이런 얘기를 재미없어. 원래 미중 갈등 속에 어디를 우리는 어떻게 외교 노트 해야 됩니까? 원래 방송 나면 이런데 유튜브니까 양키, 짱깨 국민 투표하면 어딜 써야 되나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SBS 라디오 할 때 그렇게 해요. 아이고 우리 잡혀가요 방송. 이 외교와 경제의 이 디테일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어떻게 그거를 당신의 식견이 뭐냐 이게 중요하죠. 아니 근데 저도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거. 누군 막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외교 안보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대선 후보로 나선 사람들 중에서 외교 안보로만 따지면 유력 후보도 아니야. 그렇죠. 이 지사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지사도 외교 안보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아는 외교 안보 유명한 기자가 되게 걱정하더라고. 그러니까 둘 양쪽 다 일도 모르는 사람 둘이 있다고. 김 변호사님의 김변, 백변 두 분이 딱 보시면 그래도 외교 안보를 좀 알만한 사람은 이낙연 전 대표예요. 거긴 지일파니까.
지일파잖아. 일본이 지일파. 그러니까. 근데 뭐해? 그러면 718은 아니고. 아 지일파. 지일파. 지일. 이게 누구 잡혀가려는 거야. 발음을 잘해야 돼요. 그럼 너 지일파면 뭐해? 일본 문제 예전에 해결 배우 못하는데. 중에서 한지일 배우가 있어요. 여기서 한지일로 가네 갑자기. 한지일. 이분도 지일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근데 큰일 나. 사실 지금 아까 그 외교 관련된 얘기를 했지만 뭐 사실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외교 많이 안 했나? 실제적으로 결국 결국 외국어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국어 많이 하면 저기 외교 잘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유능한 참모를 써서 잘 컨트롤해 나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사실 대통령이 딱 돼서 나는 경제도 전문가, 외교도 전문가, 그러니까. 법도 전문가 이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외교 관계에 대해서 막 이런 걸 걱정하는 것보단 그 이 사람의 관념이 어떤 건지. 그러니까 아까 지금 뭐 이재명 지사하고 둘이 붙었을 때 약간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면 그럼 미국 쪽에 좀 더 가깝겠구나라는 국민들에 대한 인상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를 찾아 쓰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사실 좀 걱정되는 게 제가 검찰총장으로서 윤석열 총장 워딩이 너무 좋았거든요. 국회에서 딱 던질 때 뭐 총장은 부하가 아닙니다 뭐 이런 거 던질 때 사람들이 우와 이게 있었는데 이번에 출마 선언할 때 보니까 오늘 뭐 세계 최초일 거예요. 네. 뚱크벨 배종찬 소장이 네. 윤 전 총장 성대모사. 한번 해보세요. 저는 부하가 아닙니다. 부하가 아닙니다. 안 비슷해. 부하가 아닙니다. 안 비슷해. 부하가 납니다. 부하가 나. 이거 원래 말투 아니에요 그냥? 형님 원래 말투 같은데? 아니 너무 똑같다고 난리가 났어. 이게 난리가 났어요? 별로 지금 난리가 안 난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번에 그 출마 선언하면서 보니까 그 검찰총장 했을 때 제가 좋아하던 그 솔직한 느낌. 그러니까. 그 흡입력이 없어졌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내 느낌은 본인이 잘 모르는 걸 하려니까 조금 자신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뭐 출마 선언에서 막 자유민주주의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네. 내가 잘 모르는 것 같아. 김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뭐요? 김 변호사님 봐. 내가 윤 전 총장 안 좋게 이야기하니까 땅 보잖아요. 아니야. 아니 저기 지금 심지어 저는 별로 나쁘게 얘기도 안 했는데 저 배종찬 백성문 비호감. 저는 지금 그 중간에서 이렇게 약간 진행하는 쪽으로 진행하는 아니 난 왜 비호감이에요? 난 호감이지. 지금 저기 일단은 이 시청자들의 생각은 배종찬 소장님 형님은 윤석열을 싫어하는 것 같다. 이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댓글 달아주시는 아니 분들이 절대적으로 제가 지금 보시는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이런 거야, 말씀은 저는 윤 전 총장, 뭐 이재명 지사 또 다른 대선 후보들 뭐 추천장관 저는 호불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제일 지금 이 순간 제일 좋아하는 사람 두 사람이야. 김비연, 백비연. 근데 이런 거거든요. 네. 선거 때 캠페인이라는 게 고급 사기치는 거잖아요. 멘트 좋네. 선거 거야. 캠페인은 고급 아니, 사기. 유권자들이 내가 대선에 나갔어요. 네.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인지 똑똑한 사람인지 알아? 몰라. 나를 만난 적이 없는 대다수는 그치, 나를 좋은 사람인 것처럼 똑똑한 사람처럼 만들어준 게 캠페인이라고. 그래서 내가 고급 사기치는 기술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극적으로. 예? 문제는 윤석열 전 총장이 경제, 외교 아무런 다른 사람이 경험 없을 수밖에 없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걸 있어 보이게 하는 캠페인의 기술. 그게 뭐냐면 아까 백 변호사 얘기했던 큰 방향을 잡아주고 그냥 딱 맞는 얘기긴 해요. 좋은 사람을 쓰고 큰 방향을 잡아주고 하는 기술. 예를 들어서 메시지 같은 것도 검찰총장 할 때처럼 멋있고 예쁘게 나오는 기술. 그게 이제 캠페인이고 그게 주변에 있는 참모들과 스태프들이 할 일인데 그게 좀 걱정이 그치. 되죠. 스태프들이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 좀 약한 것 같고. 아니 내가 거기 누가 있는지 다 아는 것도 아닌데 뭐 그럼 뭐 절반은 안다는 얘기죠. 아니요 뭐 건너 듣는 게 3분의 맞는지 2? 아닌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행보를 하는 거를 보면 좀 걱정이 되죠. 그런 질문에서 그런 캠페인의 기술들. 캠페인의 기술. 네,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걸 왜냐면 우리- 기본적으로 윤석열 총장은 김 변호사가 좀 보완해 줄 수 있잖아요. 내가 무슨 소리야? 내 머리 못 가는데. 지금 어차피 지금 반문의 중심에 서 있잖아요. 정권 교체론의 높은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진행자께서 캠페인만 잘해도 한 사람이 말이 성공할 수 길으니까 있다고. 좀 마무리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말이 좀 기네. 그리고 지금 윤 총장이 지금 당장 닥쳐있는 이 장모 판결에 대한 뭐 물론 그때 내가 대구에 있었다 그럴 위치가 아니었다 정도만 지금 결론이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약간 당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6월 29일 날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그리고 며칠 후에 유죄 판결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예상을 못했나? 이게 전혀 예상을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그리고 지금 사실 국민의힘 입당 여부도 사실 이번 문제 생기면 좀 들어가는 걸로 권영세 의원이랑 얘기하면서 갈 줄 알았는데 또 지금 약간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문제가 윤 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보수의 대통령을 하려는 게 아니고 중도, 그다음에 진보지만 반문 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들 다 통틀어서 압도적으로 승리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국민의힘의 입당을 미루는 것도 호남 지지율 때문이라는 지금 기사가 나왔는데 그럴 거면 그 대선 출정식에서 나는 보수를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제 백변께서 네. 나를 이해하네. 이해한 그러니까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우리 김 변호사 전략대로 윤 전 총장이 가면 안 된다니까. 왜냐하면 호남에서 여론조사 결과 호남에서 지지를 받는다. 네. 그 표가 나중에는 내 전략이 뭔데요? 내 전략이 뭔데? 아니 그러니까 저기 그냥 하는 소리죠? 나는 보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좋은 전략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은 출마 선언에서 더 중도를 확고했었어야죠. 그래서 중도가 뭐다? 대한민국이 그동안 이념 논쟁으로 지겨웠다.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새로운 국가로 간다. 사실 그게 나와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입당이 문제가 아니지. 어떤 정치 세력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확 만들겠다. 시스템을 정립하겠다. 그 역할을 내가 하겠다. 내가 부하가 아닙니다. 부하가 아닙니다. 부하가 걸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왔고 지금 또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논쟁을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저분도 되게 이 색깔론으로 따져보면 정말 극보수네 이렇게 이야기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어요. 호남이나 중도나 또 우리 MZ세대, 네. MZ세대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좋은 게 아니거든 그게.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된다 이거예요. 뭐가 이해 안 돼요? 나는 보수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윤석열 총장 정확히 몰라도 내부에 두 가지 흐름이 있는 것 같아. 국민의힘 조기 입당파하고 어느 캠프에나 있는 얘기지만 약간의 뇌피셜 섞여 있는 겁니다. 이건 좀 섞여 있어요. 뇌피셜이. 저 국민의힘 조기 입당의 흐름과 그 다음에 일종의 좀 천천히 가자. 제3지대는 없어진 것 같고 이제 뿌리가 이제 갈 데도 없어 지금.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전 조기 입당이 맞다고 보죠. 윤석열 총장이 알아야 될 건 안철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어떻게 이번 3, 4월에 무너졌는지를 봐야 돼요. 그렇지. 이거는 안철수 당시에 대표 서울시장 먹는 거였어요. 근데 입당이 늦어지면서 결국 오선에서 잡힌 거잖아. 입당하면 그냥 저희 서울시장 하라 그랬는데. 그런데 지금 아무리 욕을 먹어도 진보 진영에서 민주당의 조직과 뿌리. 윤석열 전 총장이랑 이재명 지사 얘기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김변이 안철수 대표 얘기하면서 지금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지금 흐름을 못 잡으면 안 돼요. 안 대표 좋은 사람이에요. 흐름을 못 잡고 있어요 지금. 뭐 어쨌든 지금 몇 명 들어와 있어요 지금? 지금 모르죠. 지금 꽤 많이 지금 이거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아니 지금 오늘 중요한 게 네. 610명. 그러면 자 390명만 들어오면 1000명이 되잖아요, 그죠? 네. 1000명 들어오면 백 변호사 삭발한다. 이거 너무 그냥 여기 아까 보니까 술 드시고 오셨냐고 막 지금 배 소장님. 삭발은 좀 힘들어요. 삭발은 저도 먹고 살아야지. 이게 우리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근데 재밌네. 왜냐하면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오히려 윤 전 총장을 볼 때는 이해가 안 됐던 게 우리 또 김 변호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돼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윤 전 총장 쪽에 우리 김변 같은 브레인이 없어. 아니 브레인이 없는지는 내가 그걸 알 수는 없는데. 아니 그건 알 필요도 없어요. 알 필요도 없어. 내가 볼 때 나의 뇌피셜이야. 없어. 그러니까 우리 김 변호사님 정도의 이게 라디오 진행자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백편 지금 라디오 진행 못 하잖아요. 저 한 2년 8개월 그만뒀죠. 그러니까 잘린 거야 그것도. 잘린 건가요? 그러니까. 또 슬프게 삭발하라 그러고 막 잘렸다 그러고. 여기 지금 얼마 안 해서 언제 잘릴지 몰라요. 지금 공중파 3사 중에 한 군데잖아요. SBS 진행을 한다는 건 그건 대단한 거야. 앞으로 뭐든 돼. 대권 도전도 가능해요. 대권 도전. 김태현 대권 도전. 윤석열 전 총장에서는 김변을 잡아야 돼요. 내가 볼 때. 지금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백변을 잡아야 돼요.
저요? 아 저는 그리고 그러니까 너 가라 위험을 분산하자. 그리고 두 사람은 날 잡아야 돼. 위험을 그렇지. 우리는 형님을 잡아야지. 오늘 하루로 끝나는 거 아니죠? 아 그럼요. 아 저희는 저희도 이제 신생 유튜브라 이제 여러 포맷을 해보고 있는데 오늘 여기 다 근데 자꾸 술 한잔하고 오셨냐고 그러는데 아까 배 소장님 저기 1시간 동안 저기 구석에서 전화 인터뷰하고 지금 피곤해서 이러시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약간 당이 떨어진. 아니, 보통 이게 뭐 초콜릿 좀 주고 안 그래요? 다음번에 오실 때 제가 초콜릿이랑 다른 방송 가니까 뭐 많이 주던데 저녁도 못 배고프세요? 먹었어요. 아까 같이 식사 좀 하려고 그랬더니 저 골방에 들어가서 아니 뭐 전화 연락도 인터뷰 하셔가지고. 없었잖아. 아니 그 전화 인터뷰도 연락 어떻게 해요? 제가 들었는데 이미. 그럼 끊어버리지 내가. 끊어버려요? 저녁 먹는다 그러면. 우리 아까 저 순댓국 먹었는데 앞에 맛있는 데 있어요. 이제 우리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 갑자기? 아니 그 나는 또 하나 네. 궁금한 게 지금 우리 들어오시는 또 애청자분들은 좀 젊은 세대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대체로. 잘 모르겠어요 오늘 사실. 네. 난 궁금한 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계속 누가 띄우려고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만큼 기대감을 갖는 이유도 있겠죠. 근데 나는 이게 진짜 우리 과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생각하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누군지 알 수 있을지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이해창 전 총재가 지훈이랑 떠올라요. 똑같은 얘기하시네. 박지훈 변호사랑. 근데 박지훈 변호사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네, 나는 안 해. 뭐 박지훈이랑 같아지는 근데 김 변호사께서 보실 때 최재형 감사원장 또 선배야. 동문이 너무 저도 많아. 선배. 경기 저희 둘이 제가 방송 데뷔시켰어요 옛날에. 두 분이 또 경기예요? 네, 경기 88에. 정말 짜증나. 잘난 사람들이구만. 아니 또. 근데 우리 뺑뺑이라 우리 뺑뺑이더라. 뺑뺑이죠. 뺑뺑이더라 그런데. 여하튼간에 우리 김병희께서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 저력이 있을지 폭발력이 있을지 난 그거 궁금해요. 그럼 봐야죠. 아직은 좀. 아직 뭐 출마 선언 본인 한 것도 아닌데 뭐. 근데 저는 나온다고 하면 지금 시점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윤석열 총장이 어쨌건 지금 장모 문제도 있고 뭐 약간 리스크가 있는 건 사실이잖아. 자 그러면 총장이 무너지면 OX로 네. 자 최재형이 윤석열을 넘어설 수 있다. 넘어설 수 있다. O 넘어설 수 없다. X. 나 X. 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5가 될 수도 있어요. 어. 5가 될 수도 있다. OX. 5가 될 수도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총장이 가든지 윤석열 총장이 드랍하면 국민의힘 내에서 내부 정치인 출신들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원지사나 유승민 의원 같은 사람들이 받아 먹을 거라고 봐요 저는. 받아 먹는다. 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전 총장이 만약에 중간에 무너지거나 드랍한다라는 건 도덕성 이게 아니라 아까 그 캠페인 과정의 문제들이거든요. 디테일은 여의도의 경험이 없다. 왜냐하면 손은 여의도에서 하는 정치인 여의도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최재형 원장은 윤석열 전 총장보다 그게 더해요. 오히려 더해. 여의도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예?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이 결국 여의도라는 그 장애물을 넘지 못한다. 지금 압도적인 지지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다는 건 지지율이 거기에 못 미치는 최재형 원장이 인품이 좋고 도덕성이 좋고 미담 제조기라는 거 하나만 가지고 넘기에는 저 여의도 바닥이란 바닥은 너무나 험난한 바닥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 잠깐만 고등학교 선배인데 네. 막 까버리네요. 그러니까요. 좀 혼나겠다.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들죠. 근데 지금 말한 거에 또 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유승민 의원, 원희룡 지사 물론 여기 나오셨는데 또 까면 안 되는데. 여기 나오셨어요? 네, 원희룡 지사 나오셨어요. 아니 이분들 언제부터 대통령 하신다고 그랬어요? 오래됐잖아요. 근데 안 올라. 그래 안 올라. 안 올라. 근데 이게 윤석열 총장이 드랍한다고 드랍했으니까 일로 가야지가 안 될 것 같아. 새 수를 담을 또 새 부대가 필요해. 근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쉽게 말해서 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가면 이제 페이스메이커나 불쏘시개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드랍됐을 때는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의 다른 의원들보다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그걸 받을 가능성이 많고 저는 그리고 미담이 많아요. 그러니까 미담 제조기잖아요. 그리고 또 아까 여기 보니까 헤비스펙터님께서 네. 난 윤희숙이 뜬다고 본다. 윤희숙. 네, 윤희숙. 차라리 그래. 네,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그래서 차라리. 최재형 감사원장 아니면 지금 윤희숙 의원 정말 참신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윤희숙 의원 같이 정말 그 국회에서 또 윤이야. 또 윤. 윤은 윤이지. 대놓고 막 그냥 막 머리 끄댕이하고 싸우는 느낌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또 홍준표 대표가 그 숭어 망둥이 할 때도 되게 유머러스하게 잘 받아치더라고요. 저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준비되어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홍준표는 어떻게 봐요? 근데 제 생각에는 배추도사인 제 생각에는 오히려 윤석열 전 총장이 흔들리는 경우에 나는 반사 이익을 가장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홍준표 아닌가. 민주당의 바람이죠. 그렇지. 민주당의 바람. 근데 그건 주원 확장력이 없잖아. 꼭 그럴까? 꼭 그럴까? 왜 그러냐면 이게 왜냐면 홍카콜라도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기존에 있는 그 말투부터의 느낌의 이 꼰대 느낌이 그러니까 사실 젊은 층이 다가갈 수가 없어. 근데 우리 백편이 보니까 학교 선배인데 여지를 안 주네. 근데 저는 그 홍준표랑 친하잖아요. 저번에 저 방송할 때 한번 하신 적 있어요. 근데 저한테 제가 하도 여러 번 많이 까니까 저 변호사나 해. 그러고 가시더라고 한번. 근데 저는 이제 보수가 이기려면 홍준표 의원이 나오면 그냥 지는 거예요. 그냥 지는 거. 근데 지는 게임 뭐하러 하나. 홍준표 대표 어때? 홍준표 의원 어때요? 백변의 선배신 홍준표 선배께서 이거 방송 보실 텐데. 보시면 안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내년에 국힘에서 웬만한 사람 나오면 다 이긴다고 보거든요. 이번엔 이긴다. 그러니까 윤 총장이 자빠져도 결국 국힘의 후보가 하나 확정이 되면 그걸 고스란히 받아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국힘의 단일 후보로 나와도 윤석열 총장이 가지고 있는 지지도는 대부분 흡수한다는. 왜? 윤석열 총장에 있는 지지도는 정권 교체 열망의 반문 정서가 투영된 거기 때문에 내가 나가도 그걸 고스란히 받아올 수가 있어. 근데 그래서 이긴다고 봐야 안 되는 유일한 사람이 있지. 홈. 근데 오늘 이거 진짜 중요해. 지금 보니까 김태현 변호사가 지금 대선 출마를 하는 거잖아요. 본인이 나가도 이긴다. 지금 윤석열이 안 되면 나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다 홍준표 대표는 별로 가면 준표형 이제 그만. 그러니까 홍은 이제 비호감이지. 태극기도 등 돌렸더만. 김태현 동의. 홍준표 확장성 없으면 제가 말씀드린 거 없고. 홍카콜라 김 빠짐. 홍카콜라 김 빠짐 있네. 야. 홍준표 의원은 다른 사람은 다 돼도 저도 비호감이 개인적으로 높아. 너무 높아서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국민의힘 지지하는 분들도 국민의힘도 전략적으로 판단하는데. 잠깐만 그러고 보면 우리 김태현 변호사가 지금 40대 기술원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이제 곧 50이에요. 그렇긴 한데. 왜 그래요? 자꾸. 만으로 할까? 만으로? 당 대표도 영선 원외에서 되는데 대선 후보라고 지금 김태현 변호사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여쭤보자고요. 쌍영선으로 쌍영선. 당대표 영선, 대선 후보 영선. 김태현 변호사가 대선 나간다. 자, 오늘 방송 그만합시다. 이번 썸네일은 김태현을 대선 후보로요? 그만합시다 오늘. 힘들다. 공중파 3사 방송에 라디오 진행도 해. 스펙도 좋아. 똑똑해. 걸릴 게 많아서 안 돼요 저는. 경기고등학교 나왔어. 저희는 서로 한 명이 나가면 다른 한 명을 죽여야 돼. 뭘 너무 많이 알아. 상대방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투표를 한번 하자고요. 우리 김태현 변호사 나가는 거에 대해서, 대선 나가는 거에 대해서. 반응 와요? 지금 나는 태현이 형 뽑을게요. 태현 좋습니다. 근데 배종찬 아저씨 술 마셨냐고. 계속 술 마셨냐고가 많아. 배종찬 아저씨 술 마셨냐고. 깽판 치러 오셨네. 그게 아니라. 진짜 죽네요. 웃기네. 그게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들이 배 소장을 봤는데 술술 이야기가 나오거든. 근데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오늘 얘기가 술술 나오니까. 오늘 느꼈는데 술술 나오니까 술 마셨다고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 유머는 별로 안 통해 형님. 근데 사실 그 형님이 딱 방송에 나왔을 때 그 이 목소리 좋잖아. 쫙 깔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오늘 여기 약간 저렴하게 하니까 또 다르네. 이게 좋은데 이게? 방송에 나올 때는 완전히 넬라 판타지아 분위기야. 넬라 판타지아 했는데 딱 이게 오늘 이건 정통 시사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우리 정통 아니면 안 해. 정통이사인데 자꾸 술 마시고 왔냐 그러는데 지금. 근데 보니까 치킨은 정통 치킨이더라. 치킨은 정통 치킨이에요? 정통 치킨? 치킨 맛있다 그러던데 맞아. 좀 통닭 야 이거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네 통닭 여기가. 통닭 좀 갖다 놓고 다음번에 우리 통닭을 먹으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벌써 하다 보니까 1시간 5분이 됐어요. 마무리합시다. 그래요. 이제. 자 오늘 우리 형님 나와셔서 정말 저도 지금 어떻게 지금 이게 지금 얘기가 흘러가지 맥락을 잘 모르겠는데 어쨌건 지금 민주당 경선 또 이재명 지사
또 윤석열 총장, 그 외에 또 윤석열 총장이 남아있을 때 최재형 감사원장이 날지 윤희숙 그렇죠. 의원이 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카콜라 김 빠졌다. 대략 이렇게 정리를 아니야, 한 하면 명 더 있잖아. 누구? 김태현 대선. 아 김태현 대선 출마. 아니, 난 가능하다고 봐요. 아. 가능하다고 봐요. 제가 이준석 대표한테 전화 한번 넣어볼까요? 왜 또? 아 하여튼 오늘 너무너무 즐겁게 해서 감사하고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정치와수다 홍보 한번 딱 해주시고 진하게 끝내죠. 자, 이게 애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자, 1000명 돌파하면 백성문 변호사는 저기 삭발합니다.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가 대선 출마하고 나면 우리 빈자리가 생겨. 이 자리는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또 채워야 돼요. 이 사람이 자리를 누구냐? 노리시네. 그 사람이 누구냐? 나 아닙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